이재명 대표님께 감히 청원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과거에 민주진영은 맞죠. 진보진영, 이제 진보라는 틀을 벗어났으면 합니다. 민주당의 이제 정체성이나 가치관, 신념 등을 놓고 보았을 때 항상 보면은 근본이 되는 것이 국가 중심적이고 시민 중심적이고, 이 보면은 기본부터 탄탄히 다져나가려고 하는 정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이제 칭해왔다라는 보수, 그들이 말하는 보수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은 이미 이 보수라는 말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보수라는 것이야말로 기본 베이직에 충실한 게 보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힘은 이식정당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원내 정당이라고요. 정치 철학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표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후보로도 앞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성장을 해야지만이 당을 대표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 세계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민주당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흡수적으로 병합을 해서 들어오실 수는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민주당 당원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저부터 꺾으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은 지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부터 꺾으시고 그분 허락부터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민주당 만만한 정당 아닙니다. 그분들, 국민의힘은 소위 일제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국정정당입니다. 진정 보수주의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이미 바닥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진정성과 정체성을 찾자.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정치 철학적으로 우리가 진보적이다 이런 말보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은 이참에 진보 정당이라는 이제 가짜 가면을 벗고 이제는 아예 우리가 보수라고 선언을 하자. 그래서 보수 선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라는 가면을 썼지만 사실상은 일본을 찬양하고 그러는 정당 아닙니까? 친일파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쪽이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줬잖아요. 그랬으니 붕괴를 했으니 서로가 갈 길을 뚜렷하게 규정 짓자. 잃어버린 우리 태극기를 되찾아오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뺏긴 태극기, 우리가 왜 그들의 태극기를 왜 그들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태극기 갖자. 그래서 이참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로고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 태극기를 사용해서 진관사 태극기를 사용해서 이것으로 로고를 해서 민주당이라는 글씨체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초창기에 사용하셨던 민주당이라는 글씨체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세종대왕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한글 반포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해례본, 한글 해례본의 글씨체로 사용하시는 건 어떠신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비슷한 로고나 글씨체를 쓰는 것 자체는 한순간도 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로고를 또는 이 민주당의 글씨체를 만들었던 이가 겹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암암리에 들립니다. 이 말은 마치 자신들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의 기만으로 저는 일컬어지는데요. 니들 아니어도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이 세력화된 형성을 우리는 깨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탈피해서 우리만의 길을 가자.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민주당으로 가자. 과거에 뭐 자유민주당 뭐 이런 것들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그리고 진관사 태극기를 사용함으로써 독립적으로 다 가자.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 카피하시는 분들, 방송도 엄연히 지적재산권입니다. 특허가 가능하고 영업 방식입니다. 따라 하시지 마십시오. 도용이고 카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레 문재인 씨와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씨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의 뭐 탈당을 굳이 어렵게 권고하지 않아도 문재인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남게 되는 것이고, 현재 22대 국회는 독립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씨는 그 자리에 계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대표님께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이참에 보수를 선언하자. 세계적으로도 진보라는 말은 없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진보라는 말은 없고 진보적이란 말을 리버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리버럴한 거를 소셜하다, 보편적이다 라는 말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진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자라고요. 글로벌적으로. 이참에 언어순환 합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말이 살짝 옆뒤로 샜는데요. 인천 미추홀구의 남영희 후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서 모교가 그쪽에서 이제 학교 나왔는데요. 이 얄밉기는 한데요. 윤상현 후보가 얄밉죠. 그런데 윤상현 후보가 미추홀구에서 지역구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한다고 합니다. 계속 연임을 하잖아요. 그에 반면에 남영희 후보는요, 인지도가 너무 낮아요. 안 알려져서 낮은 게 아니라요, 그분의 평판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역구 형성에서. 첫째,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인하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인하공전 나오셨거든요. 너무 안 좋습니다. 동문들 사이에서 소문이 일단 안 좋아요. 보통 인하대 나오고 인하공전 나오신 분들은 그 지역에 애들 많이 살아요. 또는 인천 벗어나지 않으신 분들 많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제 동기를 통해서 그 남영희 후보 관련해서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괜히 그분 비판하고 비방할 목적 전혀 없어요. 저는 그분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 제 민주당 후보를 더 잘 되길 바라지 제가 그렇겠습니까?
하도 아쉬워들 하시길래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가는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병원에 취업할 때 이력서도 씁니다. 하지만 보통 제약회사나 의료기 회사를 통해서 갑니다. 이유는 망해가는 병원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병원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 일을 하기 전에 착수할 때는요. 일반 간호사랑 틀리죠. 원장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정권을 다 주세요. 하지만 서로 상의, 회의 계속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병원도 하나 살려가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패키지 하나 짤 때요. 어마어마하게 조사합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도 하고요. 주변에 비만 클리닉, 성형외과, 피부과가 몇 군데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요. 내원 환자가 몇 명일지 대충 알아봅니다. 약국부터 파악합니다. 약국에서 한 달에 처방전이 얼마나 나가는지, 저 병원에서 저 클리닉에서 저 약국을 통해서 얼마의 처방전이 나가는지. 약국을 통해서 알 수 없죠.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약회사 통해서 간다고 부탁을 받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 판매되는 판매량 보면 압니다. 비만약 같은 경우는요. 일반 약이에요. 판매 실적을 보면 답이 나와요. 처방전 장수가 나와요. 매출과 지대하게 영향이 됩니다. 일반 약이라 더더욱 비싸고. 주사제 약도 더 비싸죠. 일단 그거 확인.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 병원, 한마디로 경쟁 병원이죠. 경쟁 병원의 패키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보죠. 이미. 시세를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환자인 척하고 갑니다. 가서 물어봐요. 비만의 경우는 비만 클리닉에서 가장 질문하기면 어려운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이거 하면은 저는 밥도 비만 클리닉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운동도 잘하고 밥도 선생님 주신 양 잘 먹고 주사도 잘 맞고 운동도 잘 하는데 왜 살이 이렇게 안 빠질까요? 보시다시피 선생님, 저는 비만도 아닌데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질문 정말 어려워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하우인데, 나 이거 영업비밀인데 사실은. 너무 많은 걸 알려주네. 이재명 대표님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안기령 씨, 이지은 씨, 류삼영 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시길래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공천하시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님께서 꽂으셨을 수도 있지만은 뭐 주변에 참모진이 꽂아서 추천에 의해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님을 빗대어서 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해안 없으면은 하지 말아야죠. 심지어 일개 개인 병원도 이런 비만 클리닉 피부 비만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사전조사 안 하나?
시뮬레이션 안 하시나요? 국회의원은 후보를 뽑는데 이런 조사 안 해요? 이런 노력 기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무슨 국민을 위해요? 국민의힘이 만만하세요? 국민의힘 이번 후보가 어떤 신 줄 아세요? 윗돌 빼서 아랫돌 말아갔어요. 윗돌 빼서 아랫돌 막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 3선 이상 된 후보들을 자기의 본진, 경상도, 부산 이쪽 지방으로 다 내려묻었어요. 자기네 본진 지켰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쪽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이 나왔다, 조국이 나와서 당선이 안 됐다라는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합니다. 문재인, 조국이 나올 걸 생각을 했어야죠. 변수를 예상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조국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기획한 것이다. 제가 이 생각을 작년 2월 달에 모 채널 담당자한테 말했어요. 나 또라이로 보지 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난 통찰력이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기가 있다. 내 신기라는 말 안 좋아한다. 이 응급한 세계의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나한테 통찰력을 주셨다. 가족도 두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도 하도 이 나라가 급하다 보니 나한테까지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 같다. 종교 바꾸면서 세례 받으면서 내가 은총을 받은 것 같다. 너무나 많은 걸 보여주신다. 이태원 대참사 때도요. 너무나 무서운 걸 봤어요. 양 골목 사이드에요. 나가지 못하게요. 까만 구름이 양쪽 사이드를 다 막았어요. 환시를 봤어요, 제가. 난생 처음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그 안에요. 황소, 어린 황소부터 황소에 뿔이 난 황소들이 빨갛게 까맣게 온몸이 불타오르는 황소들이 발버둥을 쳐서 나가려고 그 안에서 바둥바둥 되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껴서 나가지를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양쪽 사이드를. 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나 무서웠고 영안실에 시체 덮어놓은 천 거기에요. 검푸른 색들이 문 앞에 뒤를 다 막고 있었어요. 이거 100% 조작된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걸 봐야 돼요? 이런 거 말하면 또라이라고 하죠. 저는요. 무신론자로 12년을 넘게 살았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믿질 않고요. 여러분 관상과학이라고 하죠. 관상과학 아니고요.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나오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얼굴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뇌에 쓰는 방향대로 근육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눈의 근육이 이쪽으로 해서 뇌가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근육이 많이 발달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얼굴 모양이 바뀌는 건 맞아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얼굴은 과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표현 안 되니까요. 그거는 근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내 가죽이 움직이고 머리 가죽이 움직이기 때문에 노화는 두피에서 시작이 돼요. 얼굴 가죽이 움직이려면은
두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노화가 좀 덜 나게 하시려면 두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얼굴에 백날 좋은 거 두들겨 바르셔봤자 소용없고 리프팅 치료 백날 바르셔봤자 소용없습니다. 피부 비만 성형 담당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두피 관리 잘 하세요. 샴푸 좋은 거 쓰시고 머리 시원하게 두피 쿨링 하시고 쿨링 샴푸 쓰시지 마시고 담당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근데 노안으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원래 모태 노안인데 이목구비가 이렇게 큼직큼직하면은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고 또 옆길로 샜는데 진작에 말씀드렸어요. 대비를 했었어야죠. 언제까지 남 탓할 겁니다. 남 탓할 것입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막았다니까요. 본인들 본진 다 지켰어요. 병원도 이렇게 해요. 저도 들어가는 병원을. 신규 병원에 들어갈 때 일부러 더 살 빼서 들어갑니다. 나 보고 자극받아서 더 살 빼라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성형외과 간호사들 일부러 더 성형해놔요. 저 간호사 무슨 성형했는지 보고 더 궁금해서 성형하라고. 샘플링 해놓는 겁니다. 피부 더 박피해놔요. 저 간호사 얼굴 왜 저렇게 됐나. 피부 시술 받으라고. 물론 돈 받습니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짜는 없어요. 공짜 해주면 계속 공짜 말합니다. 30% 할인해 주는 가격도 직원까지만 혜택이 있어요. 우수사원으로 선정될 때. 아무나 다 해주지 않아요. 상과 벌이 함께 존재하니까. 심지어 개인 병원을 운영할 때 의탁받은 저도 이럽니다. 저희는 매달 한 달이 매출을 매겨요. 매달 한 달이 한마디로 따지면 공천 받은 의원들 발표 낳는 거랑 똑같아요. 실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병원도 이래요. 이거를 기업으로 갖고 가볼까요? 기업은 매달 매출 매길 거 아니에요. 대차대조표 매기고. 똑같아요. 근데 심지어 의원들도 그렇게 캐스팅 보트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 전에 민주당이 일을 안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보들이 그대로 다시 나왔어요. 부울경 쪽에. 그럼 또 뽑겠습니까? 안 뽑아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안 하십니까? 저도 시뮬레이션을 해요. 모든 병원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기 몸값 자기가 올려요. 자기 몸값 자기가 올려요. 제가 병원 갈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야, 네 몸값 네가 올려. 그리고 항상 하는 말 있고 직원들 교육할 때 하는 말 있어요. 입이 보살이다. 말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소리예요. 항상 긍정적인 말 하게 만들고 인사를 하고 다니든 뭐 어쨌든 간에 밖에 돌아다닐 때 우리 병원 가운 입고 다니는 애들은 항상 고개 빳빳이 세우고 고개 숙이지 않고 다녀요. 누가 어떤 사람 어떤 국회의원 자기 정당의 대표를 욕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저는 그런 직원부터 내칩니다. 평가하고 상대평가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비뽑기처럼 해요. 바꿔요. 노테이션. A라는 직원과 C라는 직원이 서로 보는 거예요. C라는 직원은 A라는 직원을 평가해요. A라는 직원의 오늘 화장 상태는 어떠했나? 의복 상태는 어떠했나? 평가를 매겨요. 근데 A는 C라는 직원이 자기를 매기고 있는지를 몰라요.
A는 C를 먹이고 있고 이건 저만 알고 있어요. 좀 공산주의적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저만의 도입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핫클리닉 가서 처방전도 받아오게 합니다. 다른 병원은 무슨 약을 어떻게 쓰는지 상대를 알아야 나를 알잖아요. 안 그래요? 환자인 척해서 스파이 같으세요? 때로는 스파이처럼 돼야죠. 우리 병원에 있는 종이 한 장 밖으로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연필 한 자루 밖으로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해요. 중요한 주사제 믹스 이런 건 다 저만 합니다. 하루 동안 쓸 거 제가 해서 제가 준비해 놓고 각자 알아서 사용하라고 해요. 병원도 이래요. 지킬 것은 지키고 비밀은 지키고 공유할 건 공유하고 이래야 됩니다. 심지어 개인 병원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정당이라면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선거 개표가 잘못됐네 이런 거 언제까지 그래요? 그런 거 말하기 이전에 선거 방법을 바꿔야죠. 그러면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거 내가 말하는 거 또 다른 데서 카피해갖고 하지 마요. 방송 한번 나가는 것도 이거 특허권입니다. 지적재산권이고 따라하면은 법적 소송 걸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재명 당 대표만 사용할 수 있고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반드시 책임 물을 겁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도장 찍고 뭐하고 중복투표 되고 무효표 되고 이러는 거 하지 마시고 종이값 인쇄값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어떤가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기 전에 뭐 이미 한번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볼 겸 부자 어떤가.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찍고 싶은 정당 뭐 구별하는 거 눈치 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민주당, 뭐 조국신당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지역구별로 후보는 각자 있을 것이고 간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쫙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1번, 2번, 3번, 민주당 1번, 2번, 3번, 조국신당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있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 한 번 누르면은 2번 누를 수 없는 거예요. 부저가. 거기 써 있고. 그래서 해당 후보 얼굴 밑에 부저를 각각 놓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이 카운트는 얼굴 바로 밑에 되든지 안에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카운트가 될 수 있게끔 시계처럼 전자시계처럼 1번에 집계 몇 표, 2번에 집계 몇 표, 3번에 집계 몇 표식으로 해서 1번 삑 누르면은 소리는 나지 않고 1번 이렇게 되면은 1번 1표 1번 또 눌렀어. 그 다음 사람은 2표. 그럼 다음에 2번을 눌렀으면 또 1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카운트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전국 경기 1, 경기 2 하면 이게 합산이 바로 되고 따로 개표하지 않게끔. 이거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님께 제가 팝니다. 저한테 사세요.
금액은 500만 원. 이재명 당대표님께 500만 원에 팝니다. 제 아이디어 특허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특허청에 등록하면 600만 원이거든요. 써야지 판매가 되는데 내가 이재명 당대표님한테는 100만 원 할인해서 특허청에 내지 않았으니까 500만 원에 팔게요. 500만 원에 사세요 그냥. 부전식으로. 다른 사람 카피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집계 방법도 이렇게 되면은 각 선거구별로 당별로 해서 누적된 오름차순만큼 집계만 바로 합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바로 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표 확률도 줄다. 5표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님께 500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었는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요. 대표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500만 원이에요.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마요. 그리고 검찰 해체당. 소나무 당에서 제 거 카피해 갔어요. 사실. 최모 씨라는 분이 제 방송 들으셨는지 제 거 따라했거든요. 원래 그분들의 당의 이름은 송영길 신당 당의 이름은 검찰개혁당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캐캐 묵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검찰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검찰 해체해야 된다라고 말을 제가 제일 처음 말을 했는데요. 이게 채널 규모가 작다 보니까 남들이 막 카피를 해가요. 대표님. 제가 생각했던 검찰 해체라는 부분은 검찰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조직 자체를. 기소 수사를 분리해버리면은 검찰 해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 조직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수사권에 대한 거는 경찰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검찰 이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직으로 뭐 4급이나 5급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고 법원 직원으로 이제 검사들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이제 판사님들 직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라는 직원 그 조직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에서 바로 검찰 단계가 아니라 이 모든 수사가 다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다 사건이 조작이 되고 은폐가 되고 매몰이 됩니다. 진실 규명이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검찰 조직에서 은폐가 되고 검찰 조직에서 뭉그러집니다. 경찰에서 초등 수사가 잘못될 수는 있어도 이 초등 수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일 20년, 15년이 지나도 밝혀질 건 밝혀지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비해서 검찰 조직에서 은폐를 시키고 사건 조작을 시켜서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초등수사 대응이 잘못해서 미진하는 것보다는 이 검찰 조직이 조작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경찰이란 조직이 검찰 조직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찰 조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만 오로지 가짜. 그리고 검찰 조직은 해체하는 거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 그리고 검찰 조직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 뭐 괴롭된 거잖아요. 법원 공무원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판사 조직, 기존에 있던 검사들, 이 사람들한테는 각서를 받자. 어떤 각서? 그러니까 퇴직 후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어떠한 법률 조언, 법률 자문,
향후 변호사라는 개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현재의 직종에 머문다. 하지만 변호사 직종을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현재 직종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퇴사해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은정 검사 구금되는 남편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조이팔 사건입니다. 희대의 사기꾼, 전 국민 1000명 중 1명입니다. 1000명 중 1명이면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칠조입니다. 검사와 짜고 필리핀에서 죽었다고 가짜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중국에서 봤다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 사람들 피해자 중에서는요 대구 지하철 참사 그 보상금 받은 어머니가 전 재산을 걸어가지고 자기 딸 사망보험금으로 투자한 사람부터 시작해서요 사연이 들으면 가관입니다. 떼어먹혔어요. 이런 피 같은 돈 기소하고 한 사람 이 검사가 퇴직을 해서 피해자를 변호한 사람이 박은정 검사 남편입니다. 전직 검사. 말이 됩니까? 피의자를 변호했던 검사가 퇴직을 해서 피해자를 변호한다라는 게 말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세요? 하나 더. 검사는 나라에 피해를 끼친 피고인을 국가에서 제동을 걸어서 감옥에 집어넣자라는 취지 아닙니까? 국가에 해를 끼치니까. 그렇다 보니 국가적 보안 문서 사안들을 많이 알 것입니다. 특허 관련 소송 자기들이 다 압니다. 그래놓고 반대편 회사야 변호를 맡습니다. 퇴사 후. 이게 뭡니까? 판사는 검사가 올린 서류만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를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판사 일부 그럴 수는 있어요.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판사들은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아요.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데 검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 결과를. 여론과. 이 중간에서 조작질하는 게 검사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체해야 된다. 이간질하고 농간하는 조직, 쇼하는 조직, 언론 플레이하는 조직 없애야 된다. 개혁해야 될 단체가 아니다. 없애야 되는 단체다. 개혁해서 쓸 만한 거는요. 고쳐서 쓰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고쳐서 쓰는 겁니다. 돈의 맛을 보고 피맛을 본 맹수는요. 또 뭡니다. 죽여야 돼요. 싹을 끊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불쌍해도 그 사자랑 호랑이, 늑대는 죽여야 돼요.
목숨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영상 올렸거든요. 어떤 분이 제 의견을 갖고 가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 말은 내렸던데,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님이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은 검찰 개혁을 하지 마시고,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 해체다. 남의 거 베껴가니까 검찰 해체를 이상하게 쓰시더라고요. 본 뜻도 모르고. 해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거 카피하면 이렇게 와전이 되고 이상하게 되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말만 전달이 되고 단어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자기 언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선거 방법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하기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라. 어떤 방법이 어떻게 나오나.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또 한번 마련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 저희도 병원에서 이렇게 할 때 동선이 겹치거나 이게 불편해질까 싶어서 개업일 전에 항상 체크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병원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지적재산권에 그 법률안 내시는 거 가급적이면 좀 특허를 내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는. 왜냐면 저쪽 조국혁신당에서 가로채기를 자꾸 패싱을 하려고 하는 그 기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시는 거 있잖아요. 국회에 발의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영업 비밀 같은 것이니까 내보시는 거 어떤가 싶어요. 숟가락 얹기 뭐 그런 거 혹시 생각을 염두를 좀 해보셨으면 하고. 그래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께